안녕하십니까, 조코픽스 김주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파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세게 때리는 거랑,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로 보면 힘과 파워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세게 때리는 게 힘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파워라는 개념은 상대방한테 효과를 크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파워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강습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안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데 동호인들이 아니면 형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너 안축이 완성이 안 됐으니 뭐 Akit도 차지 말고 페인트도 놓지 말고 무조건 안축만 차라고 한대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족구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이기는 게임을 해줘야 내가 흥미도 느끼고 열정도 느끼고 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워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파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안축은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안축이 진짜 좋은데 풀스윙만 하다 보니까 각을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구를 할 때 꼭 세게만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충격을 많이 주는 파워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시범 보이고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파워를 내시려면 안축 파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무작정 상대방한테 세게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 왼발에다가 차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워입니다. 왜? 대부분 왼발이 좀 약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70% 정도의 힘으로 왼발로 차게 되면 효과는 되려 130%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에 따라서 반대발에다가 차주는 것도 파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을 내주는 게 파워입니다. 각. 우리가 C각만 차가지고는 사실 점수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A킥이나 B킥을 찰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게 상대방한테는 그게 파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방한테 타이밍을 뺏어야 됩니다. 타이밍. 항상 그 타이밍에 그 공을 차버리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맨날 같이 하는 우리 동호인들, 같은 가족들을 속이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랬을 때 그 타이밍을 뺏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게 찼다가 페인트나 연타를 놓는 거. 그래서 타이밍을 뺏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노바운드만 차시면 안 됩니다. 아니, 바운드만 차시면 안 됩니다. 바운드도 찼다가 노바운드도 찼다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노바운드를 차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격수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 넘어차기도 하고 발코도 차고 발등도 차고 막 세게 차서 점수만 내려고 하는데, 실전에서 하다 보면 이제 토스가 좀 안 좋은 공들이 있어요. 안 좋은 공들을,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공이 A킥으로 왔다 그러면 A킥을 차려고 했어요. 근데 공이 낮아. 근데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A킥을 차려고 했으니까 혼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워라는 건 뭐냐면, 토스가 공이 좀 안 좋았을 때 여기서 뭐요? 해결해주는 능력, 그러니까 처리 능력. 잘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토스한테는 특히 네트 앞에서는 좀 실수했을 때 실수 없이 처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그게 파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게 차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충격을 많이 줄까, 거기에 대한 게 파워지, 무조건 세게만 차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섯 번째는 모든 스윙을 풀스윙으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전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140km를 가도 돼요. 그러면 토스가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의 토스가 됐을 때 풀스윙을 가도 됩니다. 근데 공이 낮아요. 이랬을 때는 시내도로 운전하는 것처럼
아니면 국도 운전하는 것처럼 국도는 80km, 시내는 50km잖아요. 바운드가 낮으면 스윙을 줄여서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풀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네트에 꽂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공의 높이에 따라서 내 스윙의 크기 조절, 특히 각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윙 크기 조절을 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파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는 족구가 다 돌아가면서 있었어요. 수비, 공격, 토스 다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한 전문 어떻게 보면은 대회가 많이 열리면서 자기 포지션별로 소화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체전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대회 선수들 보면 수비 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디가? 토스든 공격수든 수비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공격수가 어떻게 보면 파워 있는 공격수가 되려면 공만 잘 차는 공격수가 되는 게 아니고 공격수 수비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비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대방한테는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게만 차는 공격수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파워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공격수가 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족구를 하면서 그 대회 맞추는 선수들도 많고 클럽에서도 맞추는 선수들이 많은데 많이 싸우죠. 그 이유가 자기 실력은 높게 보고 상대편은 좀 낮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운전의 비유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를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죠? 뒤에 앉은 사람 아니면 택시를 탔으면 승객이 택시가 운전을 잘했는지 기사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잖아요. 사실 족구도 내가 나의 실력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편이 나를 얼마나 평가를 해주느냐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파워 있는 공격수가 되려면 파워 있는 족구인이 되려면 우리 편하고 어떤 팀워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족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만 세게 차고 밟고 차고 넘어차기만 너무 꽂혀서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스윙 크기 줄이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파워 있는 공격수가 되시고 또 이기는 게임을 하시다 보면 족구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